안녕하세요. 뉴이코노미 RC 천재 해설 강의를 맡은 전유원 강사입니다. 여러분, 모질교 토익 천재 시리즈 완전 유명하죠. 저도 학생들이 교재를 추천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그간 이코노미 천재 시리즈를 정말 많이 추천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뉴이코노미 천재가 나왔습니다. 이 교재를 보세요. 교재 표지가 완전 깔끔하죠. 그 안에 있는 문제도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학습자들을 배려를 해서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라 진짜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생각을 받았는데요. 일단 최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던 기출 포인트들을 정말 잘 잡아서 매회 골고루 배치를 정말 잘 해놨고요. 그리고 그 문장 안에, 그 문제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휘라든지 그런 문법 표현들도 전에 출제가 되었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그 문제의 답뿐만 아니라 그 해설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포인트까지 같이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거까지 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뉴 이코노미 천재 시리즈의 특징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무료 해설 강의인데요. 한 문제도 안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하게 되는 해설 강의는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니까 제가 약간 이렇게 긴장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노하우를 정말 다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정말 의지가 불끈불끈.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시죠. 교재를 처음 구매를 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실 텐데 그게 꼭 끝까지 40강까지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트 5, 6, 7을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RC 파트 5 비법 공략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어휘요. 어휘 공부 비법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사전을 찾으시면 예문을 꼭 봐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냥 단어의 뜻만 가지고서 이게 그러면 요게 요 뜻이니까 요게 답이네? 이런 식으로 그냥 추측을 하시게 되면 틀릴 만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린지 요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문제를 보면 shipments are delivered 이렇게 나있죠. 물건이 배송된다. 그러면 요 자리에 혹시 exactly를 쓰면 말이 될까요? 우선 우리나라 말에서는 물건이 정확히 배송이 된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배송 사고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제 날짜에 제때 갖다 준다고요. 정확히 배송된다. 우리말은 맞죠. 하지만 이거 오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exactly는 사전을 찾아보면 정확히라고 나오지만 어떤 의미의 정확히일까요? 보세요. exactly는 정확히 그리고 꼭 틀림없이 이라는 뜻인데 제가 좀 다르게 바꾸면 더 구분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완전 딱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예문을 보세요. 정확히 300조각. 그러니까 완전 딱 300조각. 그리고 딱 2시. 그리고 이거 완전 매치되는데 exactly match. 그리고 요거 완전 똑같은데 exactly the same. 이런 것처럼 배송이 정확히 사고 없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exactly는 완전 딱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그럼 배송이 완전 될까요? 딱 될까요? 분명히 어색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단어의 뜻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의 완전히, 어떤 의미의 정확히인지 그걸 예문을 통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로 뜻만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 예문을 꼭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타동사는 뒤따르는 목적어까지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헷갈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요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학생들 중에 전에 800점대를 찍었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틀렸었어요. 800점대 학생이 틀렸다면 이게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 단어가 뭐가 어려운가요? 그 티셔츠는 너무 작았다. 그래서 미스터 리는 그것을 뭐 했다 할까요? 우선 단어 완전 쉽죠. refunded는 무슨 뜻? 환불했다 할까요? 그럼 return은 돌아가다라는 뜻도 되지만 목적어가 있을 땐 돌려주다. 그러니까 반품시키다라는 뜻이 될 수 있죠. 그럼 티셔츠가 작아서 환불을 했느냐? 아니면 반품시켰느냐? 우리나라 말에선 둘 다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답은 절대로 returned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말을 정말 다 완벽히 제대로 맞게 쓰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 그 티셔츠 야, 너한테 안 어울리는데 가서 너 그거 환불하고 딴 거 사. 우리가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건 사실 잘못된 말이죠.
물건을 환불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다시 내주는 게 환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fund란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꼭 돈이 쓰여야 된다는 것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뭐 보증금을 내주다 아니면 돈을 다시 내주다. refund는 환불하다가 아니라 환불해 주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절대로 반품했다라는 뜻이 되는 B번이었어요. 그러니까 refund는 목적어 자리에 돈이 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문제, 그 밑에 있는 문제를 보실까요? 이것은 당신의 약속을 도대체 뭐 하기 위함일까요? 당신의 약속을 확정짓기 위함이다. 이냐? 아니면 상기시켜주기 위함이다. 이냐? 약속을 확정짓느냐? 아니면 상기시키느냐? 둘 다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역시나 여기서도 답은 뭐였을까요? 답은 confirm이고 remind가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remind는 약속을 상기시키다. 언뜻 봐선 말이 되는 것 같지만 remind는 목적어 자리에 꼭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럼 약속은? 그럼 약속을 상기시키다 이런 말은 없나요?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오고 그 뒤쪽에 of, 요 뒤쪽에 약속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약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상기시켜주다. remind 사람 한 다음에 of 그 다음 그 뒤에 상기시켜주는 내용 요렇게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기시키다라고만 외워서는 안 되겠구나. 뒤에 어떤 목적어가 쓰이는지 그 목적어가 사람인지 아니면 돈인지 이런 것까지 꼭 예문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덩어리째 외워야 된다는 것 좀 잊지 마세요. 다음, 명사는 꼭 동사와 함께 외우셔야 돼요. 토익 시험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죠. 이 문제, 이 명사가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외우셨나요? 예를 들어서 디시전 가산 명사, 그럼 디시전 가산, 인포메이션 불가산, 그 다음 액세스 불가산, 그리고 또 뭐 있지, 어드바이스 불가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꼭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명사를 외우실 때는 앞쪽에 동사를 붙여서 외우시면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렇게요. 보세요. make a decision 이렇게 외우게 되면 make a decision이라고 외우게 되면 decision은 가산 명사구나 이렇게 쉽게 기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 그 앞에 있는 동사를 물어볼 때도 있는데 take a decision이냐 아니면 make a decision이냐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빈출 같이 많이 쓰이는 동사까지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 요 뒤쪽에 있는 투부정사도 같이 좀 덩어리로 알아두세요. decision이란 명사는 투부정사의 꾸밈을 받아서 뭐뭐 할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make a decision 투부정사. 그러면 뭐뭐 하려는 결정을 하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make an effort. 이것도 출제가 됐었어요. 노력은 가산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ake an effort. 항상 공부할 때마다 그냥 입 꼭 다물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속 중얼중얼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도서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항상 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리스닝에도 도움이 되고 발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effort도 뒤에 투부정사랑 함께 쓰인다는 거 그것도 잊지 마세요.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 다음 cause a delay. delay도 가산 명사네요. 그 다음 take a measure. 조치를 취하다. 제가 지금은 일부분만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해설 강의에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꼭 공책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have access. give me information. 불가산 명사를 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쪽에 동사를 붙이게 되면 잠깐만 내가 have access 이렇게 외웠었지. 그러니까 access는 불가산이지. 내가 have on access라고 안 했잖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산 불가산을 외울 때는 앞에 동사를 같이 붙여서 외우세요. 그리고 주로 가산 명사 위주로 외우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좀 더 얘기해 볼게요. 해설 강의에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타동사보다는 자동사가 훨씬 적어요.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은 타동사와 자동사가 다 되는 경우가 많고 타동사만 되는 동사나 자동사만 되는 동사는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자동사가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동사 위주로 외우신 다음에 나머지 동사들은 그래 내가 자동사라고 안 해온 건 아마 타동사겠지. 그 중에서도 이게 3, 4, 5형식 중에 뭐야? 잘 모를 때는 3형식이 제일 흔하겠지. 이렇게 짐작해서 푸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자동사 위주로 외우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제가 정리를 해놨죠. 자동사를 외워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동사는 일단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오답으로 빈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be expired가 말이 되느냐?
안 되죠. expire는 원래 뜻이 만료되다란 동사이지 수동태는 절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역시나 뭐 be proceeded가 되느냐 아니면 be progressed가 되냐고 자주 물어보지만 proceed나 progress란 동사는 일형식 동사예요.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수동태가 존재하겠어요? 수동태는 3형식부터라고 알아두세요. 해설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오늘은 그냥 포인트만 잡을게요. 그 다음 자동사라는 건 주어랑 동사 뒤쪽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되는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 둘만 있어도 완벽한 게 바로 자동사.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자 요거 잘 알아두세요. 앞으로 제가 해설 강의를 할 때마다 계속 얘기하게 될 5가지예요.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거나 전명덩어리거나 투부정사이거나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가 온다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나중에 문제 볼 때 또 확인할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to 뒤에 뭐?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들은 수거를 외울 때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도 보면 to 뒤쪽까지 안 외워서 자꾸 답을 잘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to는 to 뒤에 동사 원형 쓰면 부정사죠. to 뒤에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를 쓰면 그때는 전치사의 to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e accustomed to, be committed to 이런 식으로 뒤쪽은 외우지 않고 그냥 to까지만 끊어서 외우게 되면 문제 못 풀어요. 뭔 소린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자, 전에 이런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The workshop 한 다음에 is 빈칸 to everyone 이렇게 있었어요. 뭐가 답일까요? 이 문제 답은? 응? 답이? 절대 A가 아니라 B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나왔을 때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난 분명히 학원에서 be intended to라고 배웠는데 이거 왜 아니지? 이거 답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이건 왜 A를 고르게 될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외울 때 be intended 한 다음에 요 뒤쪽엔 to구나 이런 식으로만 외우게 되면 답을 A로 낚일 수 있죠. 뒤쪽까지 외우셔야죠. to는 be intende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써야지만 뭐뭐 하기 위해서다. 주어는 뭐뭐 하기 위해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뒤쪽에 명사나 지금처럼 everyone 이란 대명사가 오려면 그땐 to가 아니에요. 주어는 누구누구를 위해서다 이기 때문에 그땐 to가 아니라 to가 아니라 그쵸 for겠죠. for, be intended for.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답이 A가 되려면 to가 아니라 for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B는요? 이 open은 요것도 헷갈리기가 쉬웠는데 오픈 동사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A, B, C, D 중에 지금 제가 2개만 남겨놨지만 B 먼저 잘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픈이 동사만 됩니까? 얘는 형용사도 되는 거죠. 그래서 be open to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열려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워크숍은 의도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다? 그러려면 to가 아니라 for라고요. 그래서 답이 be open to였다는 거. 그러면 요걸 좀 보세요. 우리 연습 좀 한번 해볼까요? 여기 make an effort to가 있죠. 요 뒤쪽에 명사를 쓸 거냐 동사 원형을 쓸 거냐 그런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이럴 땐 요 뒤쪽에 to 부정사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make an effort to 부정사 지금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따라오시는 거죠. 입 밖으로 내셔야 돼요. make an effort to. 그 다음 be accustomed to 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 익숙하다. 절대 여기서 끊어서 외우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be accustomed to 명사나 ing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be eligible은요. 요거 최근에 출제가 됐었는데 be eligible to가 나오면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명사가 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뒤쪽에 명사가 오려면 for예요. for. be eligible for. 뭐뭐에 대한 자격이 있다. 잊지 마세요. to 부정사라는 거. 그 다음 be dedicated to. 얘랑 동의어가 되는 be devoted to, be committed to가 있다는 건 앞으로 계속 정리를 할 거고 일단 요거 하나만 좀 써놨는데요. be dedicated to 그러면 이 뒤에는 이 뒤에는 명사나 ing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전을 찾아보면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be dedicated to 뒤쪽에 동사 원형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토익 시험에서 be dedicated to, committed to, devoted to 뒤쪽에 동사 원형 고르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거든요. 나오는 쪽만 일단 정확히 알아두세요. be dedicated to 명사나 ing예요. 그 다음 respond to는 어떨까요? respond to 뒤에는 명사예요. respond는 일형식 동사라 뒤쪽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올 수 있네요. 그럼 얘 수동태도 안 되겠네요. 응?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 요 세 개 한번 비교해보세요. 완전 비슷하게 생겼죠. be used to 뒤쪽에다가 동사 원형을 쓰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be used to 부정사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 정말 이때는 use의 뜻이 있어요. 사용되다. 제가 지금 말로도 하면서 글을 쓰니까 혹시 글씨 잘 못 알아보겠으면 앞으로 점점 익숙해지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거 다시 돌려보시면 되죠.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요. 그 다음 be used to 다음에 명사나 ing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사용되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 use의 뜻이 없는. 아이고 여기 오타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D가 빠졌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좀 집어넣어 놓으세요. be used to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여기 be used to 명사나 ing 요럴 때에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요 위쪽에 있었던 accustom도 있죠. 그거랑 동의어. 그러니까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 되는 게 바로 be used to 명사나 ing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요. 아 죄송해요. 자 여기 used to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땐 뭐뭐 하곤 했다. 아니면 상태 동사면 전 옛날에 원래 머리 길었어요. 막 이런 거라면 I used to have long hair 이렇다면 뭐뭐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가 됐었으니까 요거 제가 이렇게 잘못 쓴 거 요것도 요 같이 좀 여기 좀 고쳐주시고요. 요 세 가지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항상 to 뒤쪽까지 외워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어휘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했고 중요한 문법 얘기를 좀 몇 가지 해볼까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얘기하고 나중에 좀 더 많이 우선 오늘은 요 정도요. 보세요. 일단 1초 만에 고를 수 있는 그런 유형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우선 전치사가 있고 명사가 있다. 그리고 전치사, 형용사, 명사가 있다. 그리고 전치사, 부사, 형용사, 명사가 있는데 요 사이에다 뭐를 쓸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더 이상 고민할 거 없이 앞에서부터 해석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 그냥 보자마자 답을 B번으로 가셔야 되죠. 왜 그럴까요? 지금 나머지 A, C, D는 전부 다 인칭 대명사지만 my는 대명사가 아니에요. my는 대명사가 아니라 사전 찾아보세요. 대명사가 아니라 한정사라고 나오겠습니다. 한정사. 그리고 한정사는 형용사랑 약간 유사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my는 소유격이라고 하지 말고 소유형용사라고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한정사라고 정확하게 알아두셔도 되고 그리고 얘는 성격이 달라서 형용사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아두시게 되면 지금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my밖에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요런 문제 나오면 해석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1초라는 점. 이번엔 다음 포인트를 좀 볼까요? 자, 요런 문제. 요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것도 역시나 1초예요. 앞쪽을 봤을 때 명사가 보이면서 그 다음 빈칸이 있고 빈칸 뒤쪽을 꼭 보셔야 되는데 뒤쪽을 봤더니 아까 얘기한 그 5가지요. 이제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거나 전명덩어리거나 투부정사이거나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가 있는데 요런 자리에다가 인칭 대명사 중에 골라봐라. 이런 문제 나오면 이것도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100% 볼까요? 제귀대명사를 골라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뭐 I나 뭐 그렇다면 myself를 고르겠죠. 그래서 이 자리 myself, by myself, on my own 요 세 가지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뜻은 뭘까요? 마치 부사처럼 그 앞쪽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강조용법이라고도 하죠. 뜻이 요거죠. 혼자, 직접, 스스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did it myself. I wrote this book myself. 그러면 나 이 책 내가 혼자 쓴 거야. I wrote this book by myself. 그것도 같은 뜻. I wrote this book on my own. 이것도 같은 뜻이라는 거. 그러니까 myself, by myself, on my own. 세 가지 완전 똑같은 뜻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가끔 어떤 학생분들은 요걸 질문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요거요. on my own하고 of my own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쌤?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정확히 알아두세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 줄 알고 막 혼자 공부하다가 이게 뭐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뜻이 전혀 다르죠. 용법이 달라요. 보세요. 그 밑에 있는 예문. I wrote this book on my own.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던 거. 나는 이 책 내가 혼자 썼어. 내가 직접 썼다. 이런 표현. 지금 이 문장에서는 on my own이 없어도 되죠. 마치 부사처럼
앞에 있는 wrote 꾸며주는 강조용법이라고 할 수 있고 부사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This is my own car. 그러면 이것은 내 소유의 차이다. 인데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앞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왜 of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뒤에서 올 수 있는 것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my own car랑 a car of my own은 완벽히 똑같은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앞쪽에서 my own 이렇게 출제할 때도 있고 그리고 a car 한 다음에 of my own이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은 뜻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나중에 나와요. 문제집에. 그 다음 내용. 그러면 요 문제를 한번 같이 보세요. 요 자리 답이 뭘까요? 아까 제가 앞쪽에 명사로 끝나고 빈칸이 있고 여기에다 뭐를 쓸 거냐? 요 뒤쪽에 5가지가 있으면 뭐를 쓸 거냐? 그럼 그런 자리는 100% 제기대명사 자리라고 얘기했었죠. 인칭대명사 중에 고르라고 할 때. 그런데 지금은 by가 있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by herself가 되겠죠. by herself. 아, 혼자, 그 여자 혼자라는 뜻이 되죠. 여기 her own이 안 되는 이유는 by가 아니라 앞쪽에 own이었으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그런데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가 이 밑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요거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 by가 있으니까 그치 내가 전에 풀었던 것처럼 여기도 답이 himself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 제가 지금 어떤 실수하는 예를 들었나요? 항상 여러분들은 빈칸 있으면 앞쪽만 보시는 게 아니라 뒤쪽을 꼭 보셔야 돼요. 앞쪽만 보고 문제를 푼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 앞에 by만 보면 뒤로 낚일 수 있겠지만 지금 뒤쪽에 뭐가 있죠? 뒤쪽에 명사가 있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치사 더하기 명사 사이에 이런 인칭대명사와 한정사가 섞여 있는 이런 ABCD가 보이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이 앞에 해석도 필요 없이 답은 B라는 거. 그러니까 by만 보고 힘써 가면 안 된다는 거. 전에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정확히 꼭 뒤쪽까지 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시대명사요. 요 유형도 자주 출제가 되죠. 자, 앞쪽에 those, who가 있으면 그 뒤엔 복수동사. 요거 관계절이고 이렇게 꾸며주죠. 뭐 많은 사람들. 그리고 anyone, 얘는 지시대명사는 아니지만 요거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anyone, who가 나오면 그 뒤에는 단수동사. 그래서 뭐 많은 사람은 누구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nyone과 who를 더하면 whoever가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그거 관련된 문제가 가끔 나오면 되게 헷갈리는 거 아세요?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문제를 좀 같이 볼까요? 보세요. 요렇게. 자, 우선 요 위쪽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요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잘 보세요. 이런 문제는 재빨리 동사의 개수만 세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우선 요 위쪽에 있는 문장, 이 문장엔 지금 동사가 몇 개? 이 문장엔 지금 동사가 요거 딸랑 하나밖에 없어요. 가끔 어떤 학생분들은 요것도 동사 아닌가요?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interested in 그러면 어디 관심이 있는 이건 동사가 아니라 pp예요. pp. 그럼 한 문장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접속사를 쓸까요? 아니면 대명사를 쓸까요? 둘 중에 고른다면 동사가 하나 있는데 접속사를 쓸까요? 대명사를 쓸까요? 동사 하나밖에 없으면? 그럼 그때는 대명사를 써야 되겠죠. 접속할 이유가 없는데 동사 하나밖에 없는데 보세요. 여기 있는 anyone은 앞으로 차차 해요. 단수의 대명사예요. anyone 단수예요. 그러면 whoever는 아까 제가 anyone에다 who를 더한 게 whoever라고 했었죠. whoever에는 who가 보이고요. 알아두세요. who는 의문사죠. 그런데 의문사가 평서문에서 보이면 마침표죠. 지금 의문문 아니죠? 그럼 무조건 접속사라고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whoever뿐만 아니라 what이건 where건 when이건 who스건 뭐건 간에 의문사가 평서문에서 보이면 접속사라고요. 그래서 whoever도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 복합 관계 대명사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지난 8년 동안 제가 91회 정도 시험을 보고 68회 정도 만점을 받았는데 그게 제가 굉장히 너무나 신처럼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는 시험을 계속 보면서 빈출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용어를 꼭 알아야 되는 게 아닐 땐 그냥 제가 말하는 간단한 용어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whoever 그냥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뭘까요?
이 문장에 지금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anyone 가셔야 되죠. 반면에 그 밑에는 어떨까요? 그 밑에는 지금 동사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지금 동사가 두 개 보이죠? 동사가 두 개 들어가려면 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쓰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는 whoever가 답이 되는 그런 경우라는 거. 그래서 문장 앞쪽에 whoever냐 anyone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동사의 개수를 차분히 세면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냥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실까요? 이거요. 부정대명사, 부정형용사. 이건 제가 그 어떤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주로 입문반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분들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더 쉬울까? 그걸 많이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쉬운 규칙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외우셨던지 간에 보고 살짝 포맷하고 요걸 따르시면 정말 100% 다 맞추실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제 앞으로 one, another, the other를 보면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오늘 정리해놓고 나중에 문제에서 요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one, another, the other는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된다는 거. 그 다음 others랑 the others는 대명사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얘는 형용사가 될 수 없겠죠. 얘는 딱히 안 외워도 딱 봐도 삘이 오죠. 왜 그럴까요? 왜 형용사가 될 수 없을까요? 얘네들은 뒤쪽에 여기 s가 붙어있죠. 형용사는 복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others랑 the others는 대명사만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other 있죠. other는 형용사만 된다라고 알아두세요. 형용사. 자, 요거 잘 정리해놨다가 나중에 써먹을 테니까 요 잘 보세요. 외워두세요. 그러면 요것도 볼게요. 앞쪽에 우리 another, the other 뭐 얘기했었는데 요걸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시는 것도 필요해요. 어떻게? 요 뒤쪽에 뭐가 올 수 있는지 보세요. 아까 제가 other는 형용사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other란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절대 있어야 돼요. 그러면 another는 어떨까요? another는 분명히 제가 다시 앞에 이제 안 돌아가도 되죠. another는 여러분들이 돌려보시면 되죠. another는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는 거죠. 그럼 이 뒤쪽엔 명사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네요. 뒤에 명사가 없으면 그땐 걔는 대명사고 뒤에 명사 있으면 그때는 형용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런데 여기 on이 있죠. 이게 결정적인 힌트. another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on이 있으니까 당연히 단수 명사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쪽만 외우시면 돼요. 앞으로도 이런 규칙을 많이 보실 거예요. 한쪽만 외우면 다른 쪽이 자동으로 기억날 수 있도록 묶어서 another 뒤에 단수 명사면 그럼 other 뒤에 나머지 두 가지겠죠. 복수나 불가산 명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요 밑에 있는 표현 좀 보세요. 제가 좀 전에 분명히 other 뒤에는 명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each other는 예외예요. each other랑 one another는 그냥 마치 하나의 단어인 양 외우세요. 얘네들의 뜻은 우리 기본서 같은 데 보면 서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를 하나 더 붙일게요. 요걸 붙여서 외우게 되면 얘네들이 꼭 목적어 자리에만 쓰인다라는 것을 나중에까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서로를 이라고 붙여주세요. 주어 자리에 오답으로 한 두세 번 제가 지난 8년 동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는 올 수 없어요. 서로를 목적어 자리에만. 그런데 우리 요것도 정리해놓고 넘어가 볼게요. 목적어라는 건 뭘까요? 목적어라는 건 우선 타동사 뒤에 오는 거 목적어죠. 그런데 그거 외에도 문법책에 보면 전치사 뒤에 오는 것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는 거 여기서 정리해 놓으세요. 응?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 목적어는 타동사 뒤에 오는 게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뒤에 오는 것도 목적어라고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자, 이제 우리 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삼형식의 수동태가 거의 90% 이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수대에 따라 내가 삼형식에만 집중해야 될지 아니면 사형식, 오형식까지 집중해야 될지 그건 선택하셔야 돼요. 자, 우선 삼형식의 수동태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삼형식의 수동태 뒤에는 5가지가 나온다는 점. 우리 아까 봤었죠. 아무것도 없거나 부사거나 전명덩어리거나 전치사요. 전명덩어리거나 투부정사이거나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가 쓰인다는 점.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 주어가 있고 BPP가 있는데 빈칸 있고 요 뒤쪽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있다. 요런 자리에다가 뭐를 쓸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게 삼형식 동사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럼 요 자리
부사 고르면 되겠습니다. 만약 확신이 없으면 4형식, 5형식의 출제 빈도보다 3형식이 더 흔하니까 출제 빈도가 더 높으니까 여러분들은 부사 가시면 돼요. 3형식일 거예요. 그 다음 4형식의 수동태. 4형식의 수동태는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앞쪽에 주로 사람이 주어가 되면서 요 수동태 동사들을 봤더니 예를 들어 be given이라든지 be sent라든지 아니면 be offered라든지 아시죠? 그 다음 수여하다라는 뜻이 되는 be granted라든지 아니면 be awarded라든지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어떤 그 임무 따위를 할당해주다, 배정해주다라는 뜻이 되는 be assigned. 우선 한 요 정도의 동사들이 이제까지 출제가 됐었어요. 요런 동사가 보이게 되면 주어가 사람이면서 요런 수동태가 보이게 되면 이 뒤쪽엔 직접 목적어가 내려오는 거니까 명사나 대명사가 남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5형식의 수동태. 수동태 뒤쪽에 일단 형용사가 남으면 걔는 우선 무조건 5형식의 수동태예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남으면. 그런데 5형식의 수동태에서도 이 뒤쪽에 명사나 대명사가 남을 수 있는데요. 그럼 아까 4형식의 수동태와 다른 점이 뭘까요? 5형식의 수동태는 이 앞에 있는 주어랑 이 뒤쪽에 있는 명사, 대명사가 서로 동격인 거고 4형식의 수동태는 이 앞에 있는 주어랑 뒤에 있는 명사, 대명사가 서로 동격이 아니면 4형식의 수동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돌아와서 5형식의 수동태에서 자주 출제가 됐었던 그런 단어들도 정리해 볼까요? 요 옆에다 좀 쓸게요. be, made라든지 made요. make 5형식 동사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be found라든지 그리고 be considered라든지 5형식 동사. 우선 요 세 개가 굉장히 빈출이 되고 여기에다 조금 더 더하자면 be left라든지 아니면 be 캡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간 출제가 됐었으니까 요런 형태가 보이게 되면 잠깐 이게 3형식이냐 아니면 5형식이냐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나중에 볼게요. 그 다음 수동태는 문법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휘 문제도 출제가 되죠. 보세요. 요렇게 물론 A, B, C, D 더 있었지만 뭐 이렇게 permitted냐 designated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수동태 어휘 문제를 그대로 놓고 해석하면 굉장히 헷갈리기가 쉬워요. 봐봐요. ABC라는 회사는 준비했습니다. 주차 공간을. 근데 어떤 주차 공간이요? 방문객들을 위해서만? 뭐가 좋은가요? 응? 이거 A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방문객들을 위해서만 허락된 주차장. 그런데 정답은 A가 아니라 B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permit을 지금 그대로 놓고 해석하면 말이 되지만 이거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수동태 어휘 문제가 나오면 얘를 동사로 그리고 주차 공간을 목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permit 어색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차 공간을 허락한다. 그게 분명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permit이란 동사는 주차장을 허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투부정사하는 것을 허락하다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permit 다음에 바로 행동이 목적어가 되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아니면 어떤 행동을 허락하다라는 게 permit이기 때문에 그냥 놓고 해석하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뒤집어 봐요. 분명히 오답인 걸 알 수 있어요. 헷갈릴 땐 꼭 뒤집는다. 답은 designated가 되겠습니다. 지정된 주차장이요. 어휘 문제 뒤집으세요. 그 다음 우리 형용사 부사의 중요한 그냥 딱 봐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규칙도 한번 볼까요? 비법이요. 보세요. 앞으로 more, less, most, least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빈칸이 있고 이 뒤쪽에 5가지가 있다.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되죠.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요. 우선 앞쪽에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으면 그냥 바로 형용사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 앞쪽을 봤을 때 완전한 절이다. 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 완전한 절이다. 그러면 이 뒤에는 무조건 부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옆쪽에도 볼까요? so that 용법 아시죠? 매우 형용사 해서 아니 매우 부사 해서 대절이야 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볼까요? 그러니까 앞쪽에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으면 바로 형용사 가시면 되고요. 앞쪽이 완전한 절이면 부사 고르시면 돼요. 1초 문제. 그 다음 요것도 how, however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how는 의문사, 의문사가 평서문에서 보이면 접속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사이에 how나 however일 때 형용사나 부사가 낄 때가 있어요. 이 자리도 역시나 아까 위쪽과 지금 위치만 다를 뿐 요 뒤쪽에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으면 그냥 형용사 가시면 되고요.
이 뒤쪽에 완전한 절이면 부사 가면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그 옆쪽 요 옆쪽 똑같은 구조 요거 아세요? 더 비교급이라고 아세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그러니까 요 자리에 형용사의 비교급을 쓸 수도 있고 부사의 비교급을 쓸 수도 있고 요 뒤쪽도 마찬가지. 형용사의 비교급을 쓸 수도 있고 부사의 비교급을 쓸 수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요 뒤쪽을 보시면 돼요. 주어가 있고 비동사가 있으면 형용사의 비교급 뒤쪽에 완전한 절이면 부사의 비교급 요쪽도 똑같으니까 반복은 안 할게요. 요거 알게 되면 그냥 바로 고르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나중에 적용시켜 볼게요. 다음 이번엔 중요한 분사규칙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죠. 앞쪽에 더나 어나 마이나 뭐 전치사가 보이면서 뒤에 명사가 있는데 이 자리에 ing냐 pp냐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꾸미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요렇게 푸시면 돼요. 꾸미는 관계 말고 이걸 주어로 바꾼 다음에 요 ing를 능동태 동사로 그리고 요 pp는 수동태 동사로 그러니까 꾸미는 관계 말고 얘를 재빨리 주어 동사 관계로 바꾸면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적용되는지 한번 우리 실제 제가 만든 문제에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세요. 자 여기 우선 A, B, C, D 다 완전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이건 문법 문제. 그럼 앞쪽에 더가 있고 newly가 있고 뒤쪽에 theater가 있어요. 부사 그 다음 뒤쪽에 명사가 보이죠.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형용사나 ing, pp가 돼야지만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서로 꾸미겠죠. 그래서 보자마자 우선 A번에 있는 동사 안 되고 D번에 있는 명사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 중에 어떻게 고르시라고요? 극장을 머릿속으로 주어로 놓고 renovating은 능동태로 그러니까 극장이 renovate 하냐 아니면 renovated는 수동태로 극장이 renovate 되냐 극장이 개조될까요? 아니면 개조할까요? 개조할까요? 아니면 개조될까요? 당연히 개조되겠죠. renovate 되겠죠. 개선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C 이렇게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 그렇게 안 풀어도 그냥 개조하는 renovate 하는 극장이냐 아니면 renovate 되는 극장이냐 그러면 되는 이라고 나는 내가 평소 하던 대로 해도 풀리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엔 그 밑에 있는 문제 유형을 한번 같이 보세요. 이런 문제는 사실 해석으로는 풀기가 힘들거든요. 보세요. 앞쪽에 the가 있고 뒤쪽에 paperwork, 서류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럼 요 사이에다 뭐를 쓸 거냐? 우선 동사는 안 돼요. 더 뒤에 동사 두 개. 그럼 remaining이냐 remained냐가 되는데 remaining은 남아있는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럼 remained는 남겨진 이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서류냐? 남겨진 서류냐? 뭐가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사실 잠깐 앞쪽으로 다시 돌려서 요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간 PP가 답이 된 확률이 거의 뭐 한 80% 이상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요 규칙을 말씀드렸지만 이 규칙도 사실 동사로 바꿔봤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적용시키지. 만약에 난생 처음 본 단어라면 아예 적용시킬 수 없겠죠. 그럴 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PP 쪽으로 가는 게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진 않는 거죠. 중요한 단어는 외우면서 가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서 remain의 뜻을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찍어야 된다라면 혹시 D번으로 찍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PP가 답이 될 확률이 높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C가 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paperwork, 서류를 머릿속으로 주어로 놓고 remaining은 능동태로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remain. 그럼 remained는 수동태로 be remained 이렇게 바꿔보면 왜 답이 C인지 알겠다. 알아야 되죠. 만약에 이렇게 바꿨는데도 왜 C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remain이 몇 형식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remain은 1형식이나 2형식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절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답이 확실해져요. 그냥 해석이 아니라 돌려보시라고 요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우리 간단히 분사구문에 관해서도 잠깐 정리 좀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세요. 이렇게 when이란 접속사가 있고 그 뒤쪽에 명사가 있는데 잠깐만 when은 접속사인데 왜 주어 동사가 없지? 그럼 이건 분사구문 문제예요. when leaving일까요? 아니면 when left일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꼭 leaving 가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얘는 원래 이랬던 거예요. when이 있고 앞쪽이 명령문이니까 주어 you가 생략된 거죠. when you 한 다음에 앞쪽에 명령문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 when you leave 한 다음에 the room
원래 이랬었는데 지금 주어가 같고 그리고 시제가 같으니까 길게 안 써도 되겠다. 좀 줄이자라고 하는 게 분사구문. 그래서 원래 when까지 지우는 게 정통 분사구문이지만 얘는 그냥 살려둔 상태에서 주어 지우고 동사를 ing로 바꾼 그런 형태가 바로 when leaving the room 이라는 분사구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ing가 답이 되는 분사구문은 원래 능동태였던 거네요. 반면에 그 밑에는 어떨까요? Fasten your seatbelt. 안전벨트를 매라.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 그 앞좌석에 쓰여져 있는 걸 보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은 건데요. Fasten your seatbelt 한 다음에 while 한 다음에 빈칸이고 뒤쪽에 마침표가 있다. 이 자리는 답이 B번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장은 원래 이랬어요. while이라고 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명령문이니까 앞쪽에 you가 빠진 거겠죠. 생략이겠죠. while you 한 다음에 앞쪽에 현재니까 여기도 현재. 그런데 pp가 남는 분사구문은 수동태였다는 것 좀 잊지 마세요. 여긴 원래 while you are seated 였어요. 당신이 앉혀져 있는 상태일 때. 이러다가 이것도 좀 줄여. 어떻게? while 원래 없애는 건데 그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남겨두고 그 다음 주어 같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 are를 being으로 바꿨다가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자주 생략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만? pp만 내려오는 게 이게 바로 분사구문. 그럼 pp가 남는 분사구문은 원래 수동태였다라고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ing냐 pp냐 이런 분사구문 문제가 나오게 되면 ing는 원래 능동태였고 pp는 원래 수동태였다는 걸 알게 되면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럼 이제 우리 파트 6의 비법 공략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파트 6 문제를 푸는 데에는 사실 아까 말했던 그 파트 5의 모든 어휘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문법적인 사항을 체크한다든지 그건 기본적으로 똑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파트 5는 하나의 문장인 반면에 파트 6는 지문이 나오는 거죠. 어떤 뭐 광고문이라든지 아니면 편지라든지 아티클이라든지 공지문이라든지 지문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지문이 나오는 이유는 앞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걸 다 읽어봤느냐, 그걸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부분만 읽어서는, 물론 일부분 읽어서 풀리는 문제 나와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문제도 나오지만 어떤 유형이 많냐 하면 시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시제. 어떻게 해요? 쭉 읽어 내려갔을 때 아 이게 앞으로 있을 일이구나. 아니면 쭉 읽었을 때 아 이미 일어난 일이네. 이렇게 파악을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시제 문제가요. 그래서 전체를 빠르게 해석해 나가는 게 가장 파트 6의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속독,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요. 그리고 시제 문제에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주로 단순한 시제가 답이 되지 뭐 과거 완료, 수동 진행 이런 것들은 파트 6에서 답이 된 적이 없어요. 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면 미래, 이미 일어났으면 과거나 현재 완료.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제가 주로 중점적으로 출제가 되는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6에서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어떻게 생겼어요? had, pp 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과거 진행. 과거 진행은 뭐 was나 were, ing 이런 시제가 정답이 되려면 꼭 그 문장 중에 과거 시제가 있어야지만 답이다 라고 알아두세요. 이제까지 had, pp나 was, were, ing라는 과거 완료나 과거 진행 시제가 그 문장 안에 또 다른 과거 시제 없이 정답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보고 정확히 정답인지 오답인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제 문제 나중에 또 보고요. 그 다음 파트 6에서는 시제 문제뿐만 아니라 접속부사 문제도 많이 나오죠. 왜 이런 거 있죠? Therefore, in addition, 아니면 nevertheless, 뭐 otherwise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문장과 뒤쪽에 있는 문장의 상관관계를, 논리적인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죠. 그러니까 더더욱 전체를 빨리빨리 속독하는 연습을 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그 나중에 같이 또 정리해 보시고요. 연결관계를 잘 살피셔야 된다는 점. 그럼 이제 우리 파트 7의 비법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파트 7. 일단 지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에 대한 세부 정보를 꼭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저는 시험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 아, 이 사람 보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꼭 표시를 해 놓는데, 왜 우리 시험장에 가면, 문제지에다가 낙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렇게 막 굵게 막 표시를 해서 옆자리 사람이 이렇게 봐도, 아, 답이 B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진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감독관님이 제재를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살짝 이렇게 필요한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가야지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서는 나중에 어디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꼭 사람 이름과 그 사람이 어떤 직급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이 지문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 그걸 연결을 해서 그리고 이중 지문이라면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 뭔지 아시죠? 나중에 문제 보겠지만 그럴 때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나중에 문제를 읽었을 때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빨리 찾을 수 있게 해놓거든요. 특히 사람 이름, 아티클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되게 많이 나오죠. 그거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누가 누군지. 그 다음 주제 목적을 묻거나 아니면 세부사항을 묻는 문제는 좀 쉬워요. 주제 목적은 주로 위쪽과 편지 그릴 땐 보통 아래쪽도 확인해 보면 되는데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어떤 지엽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쉽지만 not true 문제라든지 이게 지금 참인가 거짓인가 어떤 게 참인가 지금 다음 중 뭐 참인 것은 아니면 참이 아닌 것은 이렇게 찾는 문제 그리고 what is inferred 뭐가 유추가 되는가 what is suggested 뭐가 암시가 되는가 이런 종류의 문제는 사실 어디에 힌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를 다 내용을 파악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보통은 뒤쪽에 나오지만 한 덩어리 세트 중에 맨 처음에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혹시나 중간에 껴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를 먼저 푸신 다음에 풀면서 얻어진 그런 힌트를 가지고 그 문제를 공략하게 되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정답에 가깝게 아니 정답에 딱 맞게 찾아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추나 나트루 문제는 좀 뒤쪽으로 미루신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미뤘다가 만약에 시간 없으면 일단 거기까지라도 푸는 거. 아시죠? 내가 600점이 목표다. 회사에서 600 가져오라고 한다. 700 가져오라고 한다. 다 풀 수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하고 쉬운 문제를 먼저 푸는 거죠. 그 다음 빠른 속도로 끊어 읽어가면서 중요 정보를 동그라미 치는 거. 이건 사실 시험 보러 가서도 그렇지만 평소에 공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죠. 끊어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끊을 때 문법 공부할 때처럼 막 주어 동사 자르고 그다음 목적어 뒤에 자르고 너무 자잘자잘하게 자르면 독해에서는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문장 구조 파악할 때는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그다음 목적어 뒤에는 수식어 이렇게 파악하겠지만 독해에서는 너무 자잘하게 자르지 마시고 길게 의미 덩어리 순으로 길게 잘라야 내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잘라가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땐 꼭 표시를 해놓는다. 그냥 줄만 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꼭 치고 넘어간다는 거. 그 다음 정말 스킬보다 가장 중요한 건 독해력이죠.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바닥에서 7번째 줄에 답이 있어요. 그쵸? 딱이죠? 이 완전 저 쪽집게죠?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어딨어요. 지문의 길이도 다르고 다 그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러면 스킬도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걸 앞으로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독해력과 어휘가 되어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죠.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영어를 완전 포기한 상태였다가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한 62회 정도 만점이 나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땐 문법 문제는 완전 다 틀리고요. 하나도 몰랐었으니까. 그런데 독해는 풀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그냥 완전 포기고요. 영어는 하고는 싶었지만 이게 기초가 제가 중학교 때 제대로 안 돼 있었던 상태라 고등학교 때 만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독해는 제가 하고자 하는 열의는 있어서 단어를 열심히 외웠고 그 단어만 가지고서도 문장이 대충 해석이 되더라고요.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구문이 어려운 그런 문장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휘만 일단 알아도 이렇게 대충 끼워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어휘력 절대 있어야 그냥 누가 날로 주는 점수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휘를 쌓는 시간이 꼭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파트 5, 6, 7의 주요 공략법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본 강의에서 좀 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좀 너무 짧네요. 앞으로 제가 그 내용을 다 포인트를 잡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실제 강의에서 꼭 열심히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교재 먼저 잘 풀고 그다음 그 테스트 1부터 액츄얼 테스트 1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뵐게요.